안녕하세요. 11월 25일 쟁점으로 한화오션의 그 채권자 한화 그 회사,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세 개의 주요 당사자 그룹이 있는데 이 3자 간의 게임 이론 한번 잘 적용을 해서 장기 주가 더듬어 봤는데 대략 한 10년 내에 3만 원 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요. 이거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호가 유정 발표할 때부터 여러 번 이제 분석하면서 한화오션 매도하는 거 현명하다. 조선주로는 삼성중공업이 최고일 거다. 이런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시장의 흐름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오늘은 요거 종합해서 또 조금 다른 논리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YTD 수익률 삼성중공업 49%, 한화오션 19%, 한조선해양 44% 이런 투자 성적표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 그림은 대략 한 1년 동안 동일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화오션 그 수익률이 전 종목 보시는 전 종목 1등 할 때 그때 140% 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도 그때는 삼성중공업이 한 3등 정도 했었는데 조선주에서 아마 금년 내에 23년 내에 한화오션 YTD 수익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즉 1월 1일보다도 주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 1등은 삼성중공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논의를 위해서 세 가지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 1번. 향후에 최소한 10년 동안 만약에 천년수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그러면 최소한 30년 정도 K조선, 울트라, 슈퍼호황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전제, 한화오션 자산 구성, 그러니까 자산 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선하고 군함 건조 농력 중심으로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상선하고 군함 분야에서 일거리 많을 거라는 것도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전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전제에서 세 가지 전제에서 한화오션은 글로벌 조선 빅3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빅3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빅3 중에서는 수주 꼴찌, 수주 장고 꼴찌, 재무구조 최악입니다. 이 그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3 중에서는 3등이라는 거죠. 거기서 수주, 분기별 수주 그림에서 삼성중공업 4분기 실적은 지금 카타르 2차분하고 세다 FLNG 프로젝트가 사실상 다 확정된 건데, 아직 공식적으로 공시가 안 났기 때문에 최소한 요 두 건입니다. 저는 두 건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요 두 건 대량 수주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요거 이제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화오션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몇 주가 되느냐? 일단 3억 635만 주가 되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신주 상장해서 거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주가가 한번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 할 게 있습니다. 저게 다가 아닙니다. 3억 635만 주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의 전환 신주 예상 물량 원래 5,781만 주죠. 요게 이제 정제하면서 전환 가격이 조정됩니다. 조정 후 전환 가격 적용하면은 대략 한 8,148만 주로 늘어나지 않겠나. 추가로 수출입은행의 전환 신주 예상 물량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상한 겁니다. 요걸 다 더하면은 전환 후에 총 주식수는 3억 8,748만 주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은 정자 전에 주당 4350원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 다 맺었고요. 그 계약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데 정자 전후로 수출입은행에 비례적 지분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걸 정자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할지 말지는 한화오션이
경영권으로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정자 결정 후에 그 수출입은행의 비례적 지분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정자 후 전환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산수를 해봤더니 대략 한 28,630원으로 이제 그 조정돼야 한다. 이거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잘 분석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근데 정확한 건 이제 앞으로 공시가 될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루션 리스크입니다.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을 기초로 해서 당사자들, 여기서 채권자 그룹과 회사, 한화오션 또는 하나그룹도 되겠죠. 하나그룹이 한화오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은행, 이제 산업은행이 주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예, 주식을 통해서 돈 빌려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주식은 매개일 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자 은행, 산업과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그 회사, 한화그룹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 세 개 당사자들의 최적 게임 규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조선업종 그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그러니까 상선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특수선, 즉 방산 분야 능력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상선 특수에다가 군함 특수까지 이게 호재가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걸 기대하고 주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기대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채권자, 즉 은행권, 여기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은행도 같습니다. 하나은행. 그래서 이 3개 은행이 유상증자하고 나서 총 7,857만 주 정도 그 주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할 것이 수출입은행 전환신주 대략 8,148만 주, 이렇게 28,630원 정도의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수출입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옵션. 일종의 콜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권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엄청나게 지금 들고 있는데 이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예.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의 불행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 채권자들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오션 그 주식 갖고 있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뭡니까? 하나오션은 치돈 벌써 다 까먹었고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놈입니다. 저거. 그런데 팍 묻고 잊으려고 했는데 이 재주가 아깝다 이겁니다. 재주가. 예? 특히 군함 만들고 하는 그런 재주가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시 살려줬죠.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투입한 세금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입니다. 즉, 저 은행이 저 채권자들은 치돈 투입한 거 아닙니다. 남의 돈, 즉 국민 세금 그거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법적 지위는 뭐냐? 타인 사무관리자입니다. 즉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누굽니까? 대리인 본인 관계에서 본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예, 내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예, 내 돈, 네 돈, 우리 돈을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대신 관리하는 그겁니다. 예,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무슨 뭐 정책 판단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주가가 오르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요. 주식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유일한 임무입니다. 뭐 한화오션을 그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뭐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런 거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 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주인인 국민의 권한입니다. 예, 주인만이 그렇게 돈 주인만이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런 거.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각자는 각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사는 수출입은행이 할 일은 한화 주식 빨리 비싸게 팔아서 세금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라는 겁니다. 예, 그거 하면은 임무 완성입니다. 그러면 한화오션 입장은 어떤가? 전통적인 투자론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환사채 조기 상환 전에는 여기서 한화오션은 전환사채 조기가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수출입은행은 전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예. 한화오션은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만기 전에 돈 주고 채권 미리 상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조기 상환 전에는 주가 오르는 거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론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오르기 전에 전환사채 조기 상환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급등하는 것이 한화오션한테 최적입니다. 이유는 말이죠. 수출입은행이 전환권 행사해서 처분하면은 수출입은행 전환이익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수출입은행이 전환세차에서 대박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한화오션의 기업 가치가 수출입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싫죠. 예? 그런 전략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논점으로 말이죠. 만약에 한화오션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곳은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대박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환권에 내재된 콜옵션 가치가 급등하게 되잖아요. 예, 이거 당연하잖아. 그리고 산업은행도 싱글벙글 하겠죠. 한화오션의 재무 리스크 감소하니까 주가에 긍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전환권 행사하면은 한화오션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기에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가 배당으로 변하는 것이 되는데 당분간 한화오션이 배당 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수원이 수출입은행이 저게 멍청해서 저것들이 주가 오를 것으로 오판을 해서 빨리 전환권 행사해주면 고맙죠. 그러면 당장 이자가 안 나가잖아.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비실비실 오랫동안 비실비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전환권에 붙어 있는 전환권에 내재된 그 콜 옵션을 오지게 비싸게 팔아버리는 효과가 되니까 그 수출입은행이 바가지 팍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다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또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상호간은 한화오션에서 저 지긋지긋한 사실상 죽은 시체인데 저기에서 먼저 탈출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그야말로 무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 것처럼 이번 유정에서 산업은행은 아주 똑똑하게도 아주 스마트합니다. 신주 인수권 팔아버렸죠. 그리고 현금을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전환권 행사하기 전에 먼저 탈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원이 전환권 행사하면은 전환 신주가 대략 8,148만 주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상승하기 힘들겠죠. 저 정도 누가 받아줍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면 개인들한테 저 뜨는게 한다고요. 근데 되겠습니까? 저거? 못 올라가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수정된 전환 가격 28,630원 넘어가면은 즉 대략 한 3만 원 근방이 되면은 분명히 슬슬 팔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무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현재처럼 수정 전환 가격보다 낮으면 그러면 연간 1% 내지 1.5% 정도 하여튼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한 푼도 없는 산업보다는 지금 나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수정 전환 가격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탈출하기가 그런데 곤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수출입은행은 지금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도 전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환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정 전환 가격에 전환 신주 받아서 지금 시세에 팔아버리면은 그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도 시도는 아니잖아요. 남의 돈, 즉 세금 관리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 발생하면은 배임죄 폭삭 뒤집어 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이런 위험한 결정 못하죠. 예,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이런 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화오션은 어떤 게임을 하는가 이겁니다. 네, 이번에 유상증자로 2조 조달하려 하다가 1.5조 원 이제 조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0.5조 원이 이제 빵꾸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획 수정 이제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간에 1.5조 원이라는 이 프레시머니가 새로 들어옵니다. 예, 아주 깨끗한 돈이죠. 프레시머니. 이 돈으로 부채 상환 안 하죠. 그건 멍청한 짓이죠. 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도 부채 상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해 버리면은 이 고금리 시대에 1%짜리 부채 조기 상환하는 그런 멍청이가 돼 버리고요. 예. 일반 부채를 상환하면은 수출입은행이 그 전환권 가치가 폭등하고요. 산업은행도 싱글벙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에 이런 멍청한 짓 안 한다 그러잖아. 안 한다 그러잖아.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제는 유정으로 장만한 돈으로 지금 양적 확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화오션이 그렇게 지금 공시를 했죠. 풍문에 의한 그 조회 공시 그거 한번 싹 정리하면은 미국, 필리핀 이런 데서 뭐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풍문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악재로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의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오퍼레이팅 레버리지하고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바로 불확실성의 원천입니다. 즉 자산에서 고정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원천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 불확실성인데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주가는 절대 오를 수 없겠죠. 자, 조선소 인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도 해외 조선소 인수하는데 그 조선소의 부채와 고정비도 같이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화오션의 현재의 재무 상태에 고정비하고 부채가 모두 증가하는 구조니까 경영 레버리지가 다 같이 증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잖아요. 다른 조건 일정한데. 예? 예. 그리고 또 현재 한화오션의 Return on Asset, 총자산 수익률이죠. 이거 상당히 낮죠. 네. 현저히 낮습니다.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뿐입니다.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현재 ROA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수익률이 부채 비용 커버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자꾸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서서히 이제 고갈되는 거죠. 고갈된 유동성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프레시 머니가 또 들어와야 합니다. 한화오션이 돈 프린트할 수도 없고요. 그 해킹을 해서 빵꾸난 통장을 메울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타인 통장에서 한화오션 통장으로 프레시 머니 현금이 흘러 들어와야지 이 유동성 고갈된 게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정상적으로는 돈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시 종이 찍어내서 팔 수밖에 없다. 즉 다시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분 48%로 이제 그 경영권 100% 장악한 이런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 52%를 지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유상증자 한다는 게 뭡니까? 추가로 지 돈 48원 더 태우면 100원이 들어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정대시키는 사업 확장을 유상증자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러면 48원, 벌면 100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우 입장에서 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죠. 예. 수원을 수출입은행을 장기간 포로로 딱 묶어 놓을 수 있는데 한 1% 내지 1.5% 푼돈 주면서 거액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수출입은행은 한화오션의 포로다 이겁니다. 포로. 예. 돈이나 태우라 이겁니다. 푼돈 받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은행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지금 활용된다 이겁니다. 주가 오르면은 산은은 팔고 떠난다 이거죠. 오르기만 올라라 팔고 떠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 적절한 시기,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게 한화오션이 옵티마이저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아마 마지막 유상증자 하지 않겠나. 그 돈으로 전환사채 조기 상환해버리면 그런 전략이 한화오션한테 최적 아니냐. 한화오션이라는 게 한화오션의 주주에게 최적한 전략 아닌가 이겁니다. 이건 뭐 이론이 있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칼자루는 한호가 쉬고 있는 거 아니냐.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호는 자기에게 최적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사라져야지 그 다이루션 리스크가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가는 추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향후에 조선주 주가 대표 누가 될 건가? 요거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공적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특히 수출입은행의 저 산더미 같은 전환신주 저것 때문에 저게 바로 다이루션 리스크의 핵심인데, 물론 앞으로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다이루션 리스크는 계속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한화오션 주가는 조선주의 주가 대표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현대중공업은 어떤가? 한국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이중매매, 즉 같은 물건 두 번 팔아먹은 이 구조 때문에 가치가 분산되고 가격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거는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저절로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가령 현재라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아닙니까? 한국조선해양 시총이 7.2조이고 현중이 시총이 10.6조 원인데, 그런데 한조해는 현중 지분 78%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조해의 그러니까 현중 지분 가치만 8.3조 원 아닙니까?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한조해는 현삼, 현미, 현대사모요,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또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지분도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찔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수북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중, 현미,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현중 지분 가치 이거 다 더해버리면은 9.8조 원이 됩니다. 그 지분 가치만. 그런데 현재의 한국조선해양 시총은 7.2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면 현대사모 지분 가치는 지금 마이너스 2.7조 원이다. 이 이상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산수가 잘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수는 정확합니다. 산수의 오류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조해 시총이 현삼 시총 반영을 못하는 저평가라고 해석하는 것도 정말 그건 한심하게 멍청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뭐냐? 쪼개서 두 번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등등등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즉, 저 현대중공업 등의 주가 거품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조해가 현대사모 이외 지분은 모조리 상장 폐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모하고 한조해가 합병해버라 이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사명을 현대사모로 바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현대사모를 또 상장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같은 물건 두 번, 세 번 팔아먹겠다. 그럼 고약한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소하지 않고는 현대중공업은 절대로 조선주 대표성 가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딱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 홈결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아주 깨끗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정석에 가깝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려운 불황을 겪어온 흔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된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그 주식의 정석이잖아. 예. 게다가 그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말이죠. 부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질적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확장이 아니고요. 질적 확장. 그게 뭡니까? 기술개발 투자 늘리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잖아. 그래서 향후 조선주 대표 주가 하려면 삼성중공업 아니겠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황제주라는 거죠. 조선의 황제주는 삼중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본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15년 전에 슈퍼사이클 당시에 주가가 급등한 그거 이상을 앞으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삼성중공업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비교해서 주가 30년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사이클을 지금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년 불황에 그 쓰라린 그건 과거는 물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주가는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 때문에 지금 도매값으로 발목 잡힌 꼴 아니냐. 지금 상당히 디스카운트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적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주가 차별화되지 않겠나.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빅3인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차별화되지 않겠나. 위로 차별화되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